자, 채무자 여러분들, 오늘도 채무 변제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찌됐건 발생한 채무는 해결을 해야 되니까 오늘 영상에 한번 집중을 해봅시다. 최근에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제가 기본적인 사항부터 아주 가볍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내가 월급을 200만원 번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에 1인 생계비 135만원 제외하고 월 65만원을 변제하는 게 개인회생이죠. 변제 기간이 3년이니까 36회를 변제하고 나면 2340만원을 변제하게 됩니다. 만약에 채무가 1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2340만원을 변제하고 7660만원을 탕감받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참고하실 사건을 하나 보시면 이분은 40세 여성분인데 미혼이셨습니다. 40세. 친구가 투자 권유를 해서 투자를 했는데 손실을 보고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자를 내면서 돌려막기를 하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근에 뉴스 보도 같은 걸 보면 개인회생 신청 절반이 2030이다. 가상화폐 주식 투자 영향이 크다. 영끌 비투 후폭풍이다. 뭐 이런 식의 비판적인 기사가 많거든요. 도덕적 해이다. 그런 말도 많고, 너 개인회생 변호사니까 또 채무자 편들려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저보다 경제를 더 잘 아시겠지만 시중에 돈은 끝도 없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특히 2020년 이후로 돈이 급격하게 늘어났죠. 현금이 돌고 돌아서 자산시장으로 들어가는데 S&P 500도 사상 최고치를 찍고 니케이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찍고 유럽의 주요국들의 주가 지수도 죄다 오르고, 요거 2023년 상승률입니다. 금도 오르고 코인도 오르고 뭐 죄다 오릅니다. 근데 여기서 실질임금 그래프를 보시면 안 오릅니다. 물가를 반영한 급여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주식 코인 탕진을 두둔하려는 게 아니라 2030 청년층이 열심히 일해서 월급 오르기를 기대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마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주식 코인을 탕진을 하고 개인회생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부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주식 코인 부동산만 잘 오르고 월급은 잘 오르지 않는 이런 사회 구조를 2030 세대가 이런 사회 구조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냥 반응했을 뿐이지. 안 오르는 월급에 집중하지 않고 오르는 주식 코인에 집중을 한 거죠. 만약에 지금의 50대 이상 세대가 30년 늦게 태어나서 지금의 청년층이라면 그분들도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냥 저의 상상에 불과하지만 만약 이렇게 시중에 돈이 많이 안 풀리고 유동성 증가 같은 거 없이 회사의 성장에 비례해서만 주가가 올랐다면 이렇게까지 영끌 실패하고 개인회생하고 이런 난리까지는 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끌 투자가 개인의 탐욕이라기보다는 사회 구조가 계속 영끌 투자를 선택하게 만드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 실질임금 올라가는 거 보세요. 잘 안 오르잖아요. 주식이든 금이든 비트코인이든 여기 올라타지 못하면 벼락거지가 된다니까요.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겪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해외 주식 투자 실패하고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는데 서울회생법원하고 부산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은 관대하죠.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니까. 근데 이분은 춘천지방법원이었습니다. 채무액이 1억 1천만 원인데 해외 선물 환거래로 탕진한 걸로 보인다. 변제 기간을 60개월로 늘리든지 원금 100% 1억 1천만 원 다 변제해라. 이렇게 빡세게 보정 권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판국에 분위기 파악을 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월세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추가 생계비로 월세도 주장을 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월급이 200이면 1인 생계비 135 빼면 한 달에 65만원 변제하는 건데 1인 생계비 135에서 추가적으로 생계비가 더 들어간다. 이렇게 45만원 더 빼면 한 달에 20만원만 변제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추가 생계비를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법원은 설득도 해야 되고 법원의 재량도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주장을 잘 해줘야 됩니다. 될 만한 게 있으면 최대한 많이 주장해 보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당연히 첨부 서류로서 제출을 해야죠. 월세 내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이분 자동차도 리스차로 타고 있었는데 그 매월 리스비도 추가 생계비로 주장을 했습니다. 회생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어이없을 수도 있긴 한데 어찌됐건 최대한 유리한 주장을 많이 해줬습니다. 23년도에 개시결정 받았는데 그 당시에 1인 생계비가 125만원이었죠. 근데 월세, 리스비, 기타 추가 생계비 포함해서 175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월급 240만원에서 생계비 125만원 빼면 월 115만원을 변제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추가 생계비 50만원 더 뺐으니까 월 65만원만 변제하는 걸로 결론이 났죠.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서울, 수원, 부산이 아니라면 주식 코인 탕진한 거는 전액 청산 가치에 반영해라, 변제율 100% 만들어라, 이런 보정 권고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못한다. 100% 다 변제하면 1억 3천만 원을 넘게 변제해야 되는데 3년 만에 그 변제를 할 수가 없다. 60개월로 변제 기간을 좀 더 늘릴 테니까 부디 선처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30% 변제 기간으로 통과를 한 겁니다. 가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가족 간 증여 아니면 주식코인 탕진 이런 금액들이 너무 크니까 이거 100% 청산 가치에 다 반영되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100% 반영이 안 될 때에는 되는 데까지만 반영하고 이렇게 선처를 내려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이분은 전체 채무액 1억 3,500만원 중에서 4천만원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춘천법원이었고요. 개시결정 받고 채권자 집회기일 이날 알려주고 이렇게 사건을 종결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코인 탕진이 많다거나 청산가치에 반영될 만한 소지가 많은 분들은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법원을 설득해서 살아갈 길을 구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채무 탕감을 한번 시도해 봅시다.